네, 우리가 연구 모델을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여기다 중간에다 쓸까요? 오늘은 간만에. 자, 여기 연구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모형을 떠올린단 말이죠. 연구 모형. 자, 이 모형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은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 모형은 원래 이제 굉장히 설계도 같은 느낌인데, 그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거는 독자를 위한 배려다. 독자에 대한 배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만 딱 봐도 이 논문을 읽는 독자가 뭘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방에 직관적으로 어떤 직관적인 것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 설계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과적인 모형을 많이 하게 되죠. 인과적인 모형. 뭐 예를 들면 뭐 실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실험을 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인과 모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영향관계를 보겠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인과적인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쓸 때 다양한 논문의 목적들이 있겠지만 인과적인 모형으로 설계되는 논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과적인 모형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개발을 한다거나, 그죠? 개발하는 연구들이 인과적인 모형과는 조금 대조적인 연구 모형으로 설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류하는 모형들도 있습니다. 분류를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 논문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고찰만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뭐 등등등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인과적인 모형의 설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형을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은 이제 설명 자체가 인과적인 모형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말하면 개발이나 분류, 고찰 등등과 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연구 설계는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별시켜 놓고 볼 필요가 있죠. 자, 인과적인 모형을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이 모형을 설계를 할 때, 크게 보면, 이론 베이스냐, 이론 기반이냐, 또는 근거 기반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 기반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거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연역적인 유추 또는 연역적인 추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론 기반은 말 그대로 모델, 다시 말해서 어떤 이론에 대한 모델을 굉장히 강하게 두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면 좋겠고, 물론 이 두 가지가 섞어져서 혼합된 경우도 많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근거 기반에 의해서 연구 설계가 되는 경우, 자, 그래서 모형이 만들어지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근거 기반이라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 주로 어떤 결과들? 주로 단편적인 결과들이죠. 단편적인 결과들,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결과들을 모아서 연역적으로 유출을 하면 뭐가 나온다? 연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가 뭐가 있냐?
자,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이거죠. 소도 죽었고 개도 죽었고 말도 죽었고 너희 집에 있는 고양이도 죽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는 반대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박 불가. 자, 두 번째, 자,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거죠. 자, 너희 삼촌도 똥 싸지, 너희 이모도 잠자지, 너희 할아버지도 식사하시지. 자, 그리고 너희 뭐 예를 들어서 형님이나 누나도 다치면은 멍들지, 피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느냐. 반박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아주 검증된 결과들, 근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이 두 가지만 딱 던지고 오줌 싸러 갑니다. 화장실 간다는 소리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러면 인간은 죽겠네. 자동뻥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냥 이 두 가지만 전제 조건만 던지고 그냥 화장실 가버려도 누구나 다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근거 기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소크라테스가 막 던지냐 이거죠. 막 억지로 머릿속에서 짜내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근거 기반입니다. 이론 기반은 뭐냐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미리 이제 나온 어떤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용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만족이라는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런 이론들을 자, 어디에 대입을 하는 거죠.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이론들,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든지 이런 이론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을 어디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수용 이론을 소비 행동론에 접목을 시킨다. 만족 이론을 뭐 충성도에 접목을 시킨다. 뭐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뭐 삶의 질에 접목을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요것들은 이 안에 약간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관계들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편적이지는 않은, 약간은 복잡한 그런 모형이 이미 검증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다른 데 접목시켜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이나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거 기반 이론은 요런 선행 연구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이론 기반 연구는 이런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 이런 모델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근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죠. 어디에? 이론적 배경에. 그리고 가설 제기하기 직전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이디어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설계를 해버리면 이 모형이 나오게 대한 근거를,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이론은 또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해서 서술을 할 것이냐, 요때 서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술을 잘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이게 혼합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요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많이 초보 연구자들이 까먹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라. 와, 내 모형 멋지네. 내 진짜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연구 설계했네.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은 논문 못 써요. 서술이 안 되거든. 논리적인 서술 자체가 안 되거든요. 설계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막 모형만 소위 말해서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냥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막 엄청나게 그냥 막 희한하게 그려놨어요. 뭔가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서술이 안 된다는 거죠. 모형은 단순해도 서술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해서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